자, 안녕하십니까. 문스탁입니다. 6월 13일 화요일 장마감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증시 및 코스피 증시가 전일 하락을 일정 수준 되돌려 치면서 회복 국면으로 진행이 됐어요. 전일 굉장히 좀 강한 하락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시장이 조금 흔들렸다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장이 꺾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약간의 어떤 리스크 관리 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크니까 그런 한편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매매는 정상적인 매매를 진행하라고 했어요. 근데 자칫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리스크 관리를 좀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된다 했죠. 사실 이제 어저께 증시가 변동성이 걸렸던 부분들이 해외 증시에 좀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해외 증시 보면 이제 나스닥 지수가 이제 어제 오늘 해가지고 그저께 어저께 해가지고 약간 변동성들이 있었어요. 거래가 좀 많이 실렸다라는 어떤 특이점이 있죠. 주가가 좀 빠지는데 거래가 많이 실렸다. 반면에 다우존스 차트 보시면은 별로 흔들림이 없죠. 다우는 그대로인데 나스닥만 좀 흔들렸다. 즉 기술주의 변동성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안에서도 이제 특징적이었던 게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이제 그동안에 줄기차게 상승을 해왔었는데 이틀 연속 꽝 거래가 실려 나왔다라고 하는 점이죠. 거래가 실렸어요. 거래가 하락을 했는데 거래가 실렸다. 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애플이 있었죠. 애플 컴퓨터. 애플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애플 컴퓨터도 거래가 실렸다. 하락은 했었는데 긴 상승 트렌드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하락을 했다. 또 뭐 있습니까? 아마존 있겠죠? 아마존 주가도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가 실렸는데 주가가 하락했는데 거래가 실렸다. 이제 이런 어떤 변동성들이 있었어요. 자,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관련한 종목들, 네이버 같은 경우 볼까요? 네이버 같은 주가가 그저께 되게 흐름이 좋았었는데 어제, 오늘, 그죠? 어제하고 오늘하고 하락 변동성들이 있었고 잘 나가던 주가가 이제 엎어졌죠. 또 예를 들어서 어저께 이제 우리 원희가 EPS 같은 데도 어제 잠깐 봤었는데 IT 섹터에서 이제 반도체 장비 섹터들이 잘 나가다가 우리도 한번 꺾이는 모습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건 예를 든 건데 이제 시장이 그러면 얘네들이 앞으로 완전히 꺾였기 때문에 급락을 할 것이냐 내지는 주도주였으니까 시장의 주도주였으니까 눌렸다가 다시 리바운드가 나와서 끌고 나갈 것이냐 이 두 가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전자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후자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엇이 맞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이 긴 어떤 장기 트렌드에서 조정을 한 캔들의 모습만 보고 조정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나요? 내지는 거래가 실려서 빠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거래가 좀 없는 상태에서 살짝 흐른 거랑 거래가 실려서 음봉이 크게 떨어져 나오는 거랑은 얘기가 달라요. 실질적으로 누군가 파는 주체가 확실한 주체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거래가 실려 나왔다?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하락의 어떤 전조로서도 가능성이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양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문가가 둘 중에 하나를 판단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전문가라고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저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 주도주의 변화의 가능성을 염두한 채 현재의 트렌드에 맞는 매매를 계속하는 게 맞는 거예요. 시장도 마찬가지고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는 지속하되 변화를 예상하고 그거에 맞는 자칫 뭐가 이상했을 때는 대응을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가장 좋은 전략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지금의 어떤 종목들에도 해당 사항이 있지만 다른 어떤 앞으로 매매를 하실 때도 해당 사항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 대략 주가의 어떤 회복력을 보시면 돼요. 회복력. 예를 들어서
코스닥을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코스닥 지수가 어저께 꽝 떨어졌단 말이야. 자, 그죠? 꽝 떨어졌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해버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없던 조정이 아니었죠? 그냥 하락이 아니었죠? 살짝 눌렸다가는 조정의 흐름이었던 것 뿐입니다. 그죠? 뭐 코스피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꽝 뭐 떨어졌는데 그걸 바로 회복이 들어온다. 일반적으로는 3일 이내에 회복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뭐 저 예를 들어서 이제 볼까요? 저 오늘 원익 IPS를 예를 든다면 원익 IPS가 이게 하락이 아니고 회복을 그냥 순간적인 조정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이렇게 회복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들어온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 저항대를 다 넘어간다. 그러면 이건 다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자, 뭐 해외 차트를 뭐 예를 들어서 본다면 아마존 같은 경우 내지는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뭐 주가들이 많이 거래가 실려서 빠져나왔어요. 나스닥 지수 자체도 마찬가지였고. 자, 이거를 하락의 전조현상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진 않다. 그렇지만 가능성은 열린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그랬죠. 자,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가 내일 오늘 밤에 이렇게 들고 들어와. 그래서 뭐 내일 다시 회복이 들어와. 그죠? 이런 식으로 살려 들어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이거는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만약에 죽을 놈이면 예전에 LG화학이라든지 뭐 볼까요? LG화학이라든지 이쪽으로 봅시다. 줄여서 죽을 놈이면요. 자, 만약에 죽을 놈이면은 이렇게 회복이 못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죽여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뭐, 한 달 내내 죽여버리죠. 자, 여기 어떻게 된 거예요? 강력한 저항이 된 거죠. 기술적 반등은 주지만 여기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상투를 먹고 점점점 하락 전환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양제철화학, OCI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OCI 같은 경우도 얼핏 기억나는 것들 본다면 이게 죽잖아. 여기서 죽어버리는데 자, 이런 데서 회복이 바로 안 들어오잖아요. 회복이 잘 나가던 애가 계속 가던 애가 꽝꽝 거래 실려서 상투까지 만들어 놓고 주가가 다시 흔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회복이 안 들어오잖아. 그죠? 다시 죽어버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완전히 여기서 끝났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이 종목은 여기서 끝났습니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라고. 이런 데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뭐 있을까요? 컴투스? 컴투스 같은 거 볼까요? 제가 그냥 대충 기억나는 것들만 본다면은 자,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장대로 하나 떨어지죠. 떨어져 나오죠. 이런 식으로 거래가 막 실려 나오고 회복이 안 들어오면 쉽지가 않습니다. 회복이 안 들어오면 바로 자, 물론 여기 예외도 있어요. 이런데도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장대로 떨어져 나온 건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거의 끝물이라는 건 알 수가 있었죠. 컴투스 같은 경우도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회복이 들어왔으면 살려 나갈 수 있는데 하락전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이런 케이스에서는 자, 웹젠이라든지 이런 주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제가 지금 얼핏 기억나는 종목들만 보는 겁니다. 자, 뭐 이 이후에 올라간 거는 뭐 둘째 치고 자,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오잖아. 바로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가려면 이런 식으로 꺾이잖아. 꺾이더라도 바로 이런 식으로 꺾이잖아요. 주가가 다시 살리려면 3일 안에 다시 그 자리를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죠. 이런 식으로 가면 꽝꽝꽝 떨어져 버리잖아. 회복이 들어 약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해서 봤을 때 무조건 공식처럼 이런 건 아닙니다만 이제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스닥 지수라든지 코스닥 지수라든지 이런 어떤 흐름들을 이제 우리가 볼 때 회복력을 보고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근데 회복력이 아직까지 우리 시장을 봤을 때는 그런 대로
뭐 살려 나오는 모습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오늘보다도 내일 이후가 제가 보기에는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출발한다 해서 이렇게 뚫고 나가버린다. 그러면은 뭐 유지하는 거고요. 매매를 유지하면 정상적으로 유지하시면 되고, 만약에 오전에 좀 강하다가 다시 끌고 내려와 버린다. 이런 식으로 끌고 내려와서 다시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그죠? 조금 또 현금 가지면서 대응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지금 구간에서만큼은 양방향을 좀 열면서 매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시장이 꺾인다, 눌린다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매수 찬스입니다. 시장은요, 그렇게 뭐 조정이 근데 기다리신 조정이 그렇게 막 강한 조정이 쉽게 오지는 않아요. 아니, 조정이 아니라 하락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이미 트렌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눌리면 항상 다 매수 어떤 기회 구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님들 뭐 다들 알다시피 매매는 정상 매매를 하고 있어요. 다만 한 축에서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매매하는 것뿐이에요.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마음을 갖고 매매하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전에 뭐 3월달, 뭐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만 해도 6월달 초까지만 해도 힘들 시장 계속 가니까 힘들 자신감 갖고 매매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6월달 중순 정도 수준부터는 제가 약간 보수적으로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 정도로 보는 거고요. 6월 말까지 안에서는 조금 흔들릴 수도 있지 않겠냐. 근데 아직 조정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하고 미리 대응하는 거는, 그거는 주식이라는 거를 완전 예측으로만 매매할 수 있진 않아요. 님들. 주식은 빠른 대응입니다. 확인하고 빠른 대응하는 그게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한 축의 마음만 갖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증시에서 특히 나스닥 지수에서 어떤 종목들 흐름을 잘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 만약에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기존에 어떤 시장을 주도했던 기술주들이 꺾인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 시장의 어떤 주도주 재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우존스 같은 건 안 꺾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맥락에서 종목의 어떤 질을 좀 바꿔갈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 형님들은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제가 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매매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렇네요. 자, 우리 한번 종목도 체킹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기반 오늘 매매했던 종목들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단기반 같은 경우는 오늘자에 뭐 좋았어요. 다 좋았어요. 자, 넥센테크가 이거는 뭐 엄청 많이 매면 3, 4, 5, 7, 9 소액반. 이제 우리가 어제부터 제가 뭐라고 했냐면 형님들 비중 10% 종목과 7% 종목과 5% 종목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중약으로 보시라 했어요. 강중약, 강으로 사라, 중으로 사라, 약으로 사라 이런 의미니까 그런 어떤 제가 제시하는 비중이 꼭 뭐 절대적인 값은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아무튼 약 비중 같은 경우 종목들이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사실 물량이 소화가 잘 안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똑같은 비중으로 매매했던 건데 이제 전략을 바꿨으니까 약으로 제시하는 종목들은 좀 약하게 매매하면 아마 물량 수급도 소화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 어렵다라고 하는 동일 비중으로 가세요. 정 어렵다 동일 비중 가셔도 된다. 근데 강중약을 가지고 매매하시면 좀 더 유리할 겁니다. 좀 더 세게 들어갈 종목, 약하게 들어갈 종목을 좀 구분하면 더 유리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 평균적인 수익률 측면에서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수익금에서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나중에 이제 한 달을 통으로 봤을 땐. 자, 그리고 이제 넥센테크 같은 경우는 아무튼 많이 샀는데 좋았어요. 오늘 전략들이 좀 자, 두 번 전략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넥센테크는 이제 우리가 전일 편입을 하고 넘어갔었는데 전일 편입을 했는데 여기 샀죠. 막판에. 근데 개발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님들? 개발락 했기 때문에 오전에 만약에 빠르게 튀면 일단 팔고 다시 사는 게 유리하다 말씀드렸죠. 팔고 다시 사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아침부터 빠르게 매도를 일단 하자 말씀을 드렸어요. 소폭 수익권 정도 수준에서
본전권, 소폭, 수익권에서 일단 빠지시고 다시 재공략하겠습니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다시 얼마에 샀냐면 1950원, 1950원, 1700원 이렇게 제시해드렸죠. 이렇게 다시 사자. 그래서 비중을 이렇게 나눠서 40%까지 오늘 산다 했는데 1차, 2차, 1차만 식을 냈죠. 1차가 10% 비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하고 그다음 우리 목표가가 뭐 1,300원인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오늘 1,450원까지 꽝꽝꽝 치고 나왔기 때문에 아니네. 오후장에 1,600원까지 쳤네요. 수익 실현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넥센테크는 오늘 깔끔하게 수익 실현이 잘 됐고요. 다음에 옴니텔은 1반, 2반, 4반, 6반이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옴니텔. 자, 옴니텔은 이제 이것도 우리가 전일 편입을 했던 종목이었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조금 10분 넘어서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말씀드리고 나서 막 꽝 들어오면서 주가가 종가 무렵에 확 쳐버렸어요. 그래서 3%가 나와버렸었죠. 그래서 파신 분들도 다시 사라 했죠. 혹시나 차익하신 분들은 재수고 하고 넘어가세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 우리 목표가가 5천 뭐 몇십 원이었는데 꽝 넘어가면서 그죠? 꽝 넘어가면서 다들 수익 실현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뭐 좋았죠. 옴니텔도 깔끔하게 아침부터 수익 실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아이진이 좋았어요. 아이진이 이제 9반, 11반이 매매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자, 아이진은 이제 어저께 눌릴 때 1차, 2차, 3차 이렇게 편입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가를 이렇게 맞춰놓고 이제 쭉 오후장까지 기다렸던 종목이고 이 종목은 이제 목표가를 좀 높였죠. 이제 형님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표가를 3%로 제한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어떤 종목은 5%에도 제가 걸어드릴 거고 어떤 종목은 4%에도 걸어드릴 건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제안 제가 제시하는 종목이 만약에 제가 한 5% 정도권에서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면 그 종목은 5%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에 그런 종목도 3%에다 걸어놨어요. 목표가를 그냥 3% 제한을 해버렸어요. 왜? 안전하게 팔기 위해서. 다수가 안전하게 팔기 위해서 한 요거는 5% 정도까지 나온다. 최소 5%까지 나오겠다라는 종목도 3%로 수익 제한을 걸어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전략을 바꿔서 어제부터는 강중약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수급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뭐 그런 것도 이제 감안해서 5%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은 제가 5%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자산이 조금 뭐 많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 제한 걸어놔도 미리미리 조금 줄여놓으세요. 미리미리 줄여놓으라고. 돈 많은데 돈 없는 사람들은 5%에 팔자고. 돈 많은데 거기다 대고 다 같이 돈 많으신 분들까지 그 꼭대기에다가 다 같이 팔라고 하면은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돈이 좀 자산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미리미리 좀 줄여놓으세요. 어차피 뭐 그죠? 중요한 건 수익금 아니겠습니까? 좀 줄여놓고 해서 같이 팔자고. 또 왜냐면 5%대에다가 또 이렇게 물량 꽉 쌓아놓고 있으면은 안 팔립니다, 힘들. 너무 이게 잘못된 매매긴 해요. 우리 여기다 팔 겁니다. 여기 너네 여기 우리 거 사줘. 라고 해서 위에다가 물량을 있는 대로 걸어놓고 물론 이제 그건 제가 수익 조절 제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수익 조절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하는데 좀 보시면은 형님들이 느끼실 거예요. 이거는 수량이 좀 많다. 생각보다 뭐 10,000원짜리 종목인데 뭐 예를 들어서 5만 주가 쌓여 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여기 이 물량은 체결시키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만 세력 입장에서 이건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주포 입장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너무 많이 쌓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히 소화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돼야 저는 가장 합당하고 형님들이 가장 이상적인 건 그냥 위아래로 이렇게 분산을 잘 해놔봐요. 잘 해놔서 너무 많이 뭐 심각할 정도로 매도 물량이 우리 거 누가 봐도 우리 거가 엄청나게 쌓여있다.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 근데 어떤 저도 최대한 노력해서 그 부분들을 좀 완화할 수 있게 이제 조치를 할 테니까 우리 형님들도 자산이 좀 크신 분들은 그거는 알아서 좀 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미리 5% 제가 걸어놨으니까 한 3%부터 수익 나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자산이 좀 작으시면 좀 크게 먹고 그렇게 해보자고요.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IG는 오늘 수익폭이 조금 있었죠. 3차까지 해서 한 5% 정도 수익 났으니까 아마 수익금은 좀 괜찮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IG는 오늘 잘 수익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거 넥센테크는 두 번 한 게 다 따로 기록이 돼 있구나. 넥센테크 아침에 하고 또 오후장에 한번 하고. 자, 그 다음에 SI 리소스를 매매했죠. SI 리소스. 자, SI 리소스 같은 경우는 자, 오늘 어저께 이제 제가 오후장에 좀 늦게 드렸기 때문에 오늘 아침까지 매수를 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너무 늦었다 싶으면 다음날 사도 됩니다. 그래서 여긴데 여기 다 매수존이죠, 님들. 우리 2차 매수가가 65원이었으니까 오늘 저가가 70원이잖아요, 그죠? 65원이 저가가 75원이니까 저가가 70원이니까 한옥가 차이로 또 2차가 체결이 안 된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시한 제가 이제 우리 목표가가 20원이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딱 목표가 정도에서 파는 게 좀 더 유리해요. 왜냐면 이제 막 거래가 활발한 종목은 아니었으니까 저항도 딱 보이죠. 저항이 어딘지. 근데 이제 20원짜리에서 제가 체결되는 거 다 봤는데 다 체결됐습니다. 그죠? 오늘 20원에 걸어놨던 물량들 싹 다 한번 싹 다 먹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회원들 체결 안 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 파셨을 거고 혹시나 수익을 조금 극대화하려고 했던 분들도 적어도 종가 정도에서는 다 매도를 하셨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다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SI 리소스도 수익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깔끔하게 매매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오늘 대성산업은 이제 안판반이 한 반 있었는데 소액반이 오늘 다 정리를 했고요. 다 정리해서 아쉽지만 이제 이런 매매는 없을 거예요. 좀 약간 거래가 없어가지고 팔 수가 없었던 종목인데 그냥 청산해버렸습니다. 청산해서 신규 종목으로 좀 교체했으니까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오늘 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제가 어제부터 강중약 10%, 7%, 5% 비중으로 추천을 드린다고 했는데 한 종목으로 드리면 그 비중대로 가는데 두 종목을 추천한 반 같은 경우는 이 비중이 서로 다르게 저는 세팅을 한 건데 같은 비중으로 오늘 전략이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내일 매매는 전략대로 매매하겠다 라고 했고 아마 그게 이제 좀 보완될 거예요. 약간 그런 시스템적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신라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10% 사라고 했고 신라젠은 5% 사라고 했는데 뭐 둘 다 삼성전자, 신라젠 비중 10%를 종가까지 매수하세요. 이렇게 문자가 나갔나 봐요. 원래는 삼성전자 7%, 신라젠 5%, 종가까지 매수하세요. 이렇게 매매를 전략이 나가야 되는데, 두 개가 같이 같은 전략으로 묶어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오늘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 오늘 중에 다 보완이 됐을 거니까 내일 이후에는 다 정상적으로 추천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힘들이 보시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강중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이제 초보자분들은 같은 거 그냥 같은 비중으로 사던 대로 사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 하는 매매가 어렵다면 그대로 하셔도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가 제시하는 강중약을 하시면 나중에 월 말 계좌의 어떤 수준은 더 훨씬 좋아질 거예요. 최소 못해도 20-30% 정도 더 상향 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500만 원을 수익 났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강중약으로 매매를 했을 때는 한 6-700만 원 정도 수익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에 더 강하게 사는 거죠. 그렇게 매매를 한다 생각하시고 형님들이 조금씩 익숙해지려고 하시고 정 안되면 강중약 정도로만 해석하시라고. 한 번 매수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자산이 5천만 원이 있다 근데 한 번 매수할 때 250으로 세팅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한 번 사면 약이고 두 번 사면 뭐 중이고 세 번 사면 강이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이제 그죠? 좀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형님들이 좀 조율을 해보세요. 조율을 해보시고 강중약이란 개념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다.
현재 강중약은 10%, 7%, 5% 저희는 전략 비중 그렇게 나가니까 이제 그거 보시면서 그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우리가 종목 이것저것 편입하고 넘어갔는데 아무튼 뭐 내일도 좋은 수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좋은 결과도 있을 거니까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초보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왜 남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제대로 못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왜 나는 이 지금 전략이 복귀를 봐도 그렇고 어떻게든 봐도 그렇게 어려운 전략 같지는 않은데 막상 하면 잘 안 되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이 로직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직을 이해를 못하면 못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거는 이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내부 시스템 트레이딩 HTS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초보자들을 위해서 그죠?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그 초보자분들이 어느 정도 이거를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한번 전반적으로 자기가 매매한 로직을 한번 복기를 꼭 해보세요. 그것도 안 하면서 그냥 어렵다라고 하면 안 돼. 이게 무슨 뭐가 어려워 이게. 이보다 어떻게 더 쉽습니까? 전략을 미리 다 알려주는 건데. 그죠? 종가 매수하는 것만 지금 매수하시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미리 얼마 알려주고 팔 가격도 알려주고 이보다 쉬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나는 안 되나 보다 안 되고 그죠? 자, 그렇게 꼭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